네,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도록 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네, 실제 가계빚을 줄이는 효과는 얼마나 있는 걸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 부처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나와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망라가 됐으니까요. 내용도 상당히 종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다 감안하면 결국 요는 빚 갚을 능력을 엄격히 따져서 대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당장 가계부채를 크게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질과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출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을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리금 상환 능력 입증 강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재산만 있으면 소득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쉽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들이 이제 매출 신고를 하는데 추정소득 이런 걸 가지고도 대출을 해줬는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 같은 것들도 이제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건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기 전에 소득이 있는지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정확히 따져보겠다.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이분들은 사실은 그런 증빙 자료가 많지가 않거든요. 또 소득 자체가 적은 젊은 층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지겠죠. 일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 두 번째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 기간 1년 이내 분할 상환 권장. 이거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죠. 아마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거치식 대출이라는 걸 많이 했죠. 3년에서 5년간은 이자만 갚다가 이제 만기가 돼서 일시에 상환하는 그런 대출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마 이제 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폭탄이 돼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한 3분의 2가량이 거치식이다 보니까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빚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연쇄부실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을 갚아라. 이자만 갚는 거치식 기간은 없애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라. 그러니까 원리금 부담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쪽으로 어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바꾸겠다. 이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 자체는 위험이 훨씬 덜하니까요. 만기의 원금 부담에 대한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로 이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요. 이렇게 되면은 다달이 나가는 돈이 일단 많아지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제 악영향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겠죠. 이따 제가 잠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한 2배 가량 느는 것 같아요. 원리금을 빌린 해부터 갚기 시작해 나가면. 구체적인 사례는 잠시 뒤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가처분 소득 자체가 떨어지니까 소비 여력이 확실히 줄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정부 대책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주택 유한 책임 대출 한시 도입. 용어가 더 어렵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깡통주택이라는 건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치보다 빚이 더 높아진 경우를 깡통주택이라고 그러죠. 재산적 의미는 없어진 거니까. 근데 이 경우도 빚을 다 갚으려면 집을 내놓고도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애겠다. 집을 포기하면 빚에 가름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이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일단 도입해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보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유한 책임 대출이라는 거는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책임에 제한이 있으니까 유한 책임이고요. 빌려준 금융기관,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걸 집값 이상으로는 더 이상 받질 못하는 거니까 비소구 대출, 그러니까 빚 갚으라는 독촉을 못하는 대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이름들이 나온 겁니다. 세 가지 대책만 봐도 서민들은 지금 좀 머릿속에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대책도 좀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대출을 권유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요. 예.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난해 예. 8월 이후에 4차례나 인하를 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변동금리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을 좀 바꿔보겠다 하는 겁니다. 변동금리가 가진 위험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대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금융권에 대한 감독도 상당히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메뉴가 들어간 진수성찬식 상차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전만 해도 대출을 좀 쉽게 받아서 집을 사라. 예. 이게 정부 대책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사자, 예, 이런 대출을 좀 그렇죠. 쉽게 받도록. 예. 지금은 정책 기조가 1년 만에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좀 바뀐 건데요. 그 당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지상 명제를 가지고 아마 네. 경제 활성화를 해보겠다 하는 경제팀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매달 7에서 8조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00조에 임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 빚이 더 늘어서는 안 되겠다. 게다가 빚의 구조도 상당히 나쁩니다. 아까 얘기한 거치식 대출이 3분의 1나 되고 변동금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겠다. 그런 예. 겁니다. 네. 제도가 바뀌면 일반 고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을 받은 분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계산을 조금 해보죠. 이제 가장 큰 예가 이런 걸 텐데요. 한 20년짜리 1억 원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 3.5% 정도로 이제 받았을 경우입니다. 물론 예. 고정금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치식 대출이라는 거, 원금을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거죠. 예. 이 경우는 이제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이자가 29만 원이고요. 대출 기간 총 이자를 합쳐보면 7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예.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만기엔 물론 원금 1억 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자 비용을 이제 매달 부담하게 되는데 이건 소득공제가 없고요. 근데 지금 이번 종합관리 방안에서 권유하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보면 매달 원리금 분할 상환액이 확 늘죠. 2배로. 2배네요. 그렇죠. 58만 원이 되죠. 그런데 대출 기간 총 이자 비용을 보면 4천만 원입니다. 원금을 갚아나가니까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만기 원금 상환 물론 없고요. 또 이자 비용은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을 일시에 갚는 상환 방식보다 이자가 한 3천만 원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장점을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설득하고 네, 있는 겁니다. 총이자는 그렇습니다. 줄지만 매달 내는 돈은 늘어나는 거군요. 원금부터 갚아 예. 나가야 되니까. 예, 네.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전망해 주시죠. 그게 참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종합이란 말 속에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것저것 많은 찬거리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수저가 빠졌습니다. 수저. 거기에 수저에 해당되는 게 담보인정 비율이라는 LTV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DTI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사실 부동산 담보대출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지난해 8월에 이거 규제 완화를 했고 내년 8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2년간 지속이 되는데 이거 없이 과연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 연장 조치를 조기 종료하는 한이 있어도 결국 LTV나 DTI에 손을 대야 궁극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뭐 어떤 대책이 나와도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